제가 사업을 한 1년 정도 됐어요, 한지. 예, 저는 일찍 직장생활 잠깐 한 2년 정도 하다가 예. 이제 뭐 어떤 거창한 뜻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시작을 했고, 얼떨결이 어떤 거? 이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호득인 직장 선배 되시는 분이 아 예. 같이 하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튀었어요. 안 돼서,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분은 뭐 저 다시 직장 들어가기도 뭐하고 해서 처음에는 어떤 사업하시는 거예요? 오파, 수입. 오파. 예, 오파 사업 했고 무역회사 다녔었습니다, 그 전에. 하다가 제가 한 1년, 이 한솔 서플라이라는 회사가 원래 전신이 한솔 통상이었어요. 오파니까. 예. 그러다가 한솔이라는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수납은 늘 푸르잖아요, 변함없이. 이제 또 그린색도 제일 좋아하고. 한솔 재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더 썼죠. 그 이전에. 예, 왜냐면 한솔 재즈가 그전에 전주 재즈였거든요. 원래 한솔 재질가 나중에 바꿨어요, 거기. 근데 이제 업종이 치지 않으면 상호가 동일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96년도 이 회사를 법인 전환했으니까 정확히 21년 됐죠. 21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본의 아니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뭐 하이텍 비즈니스도 하고 로텍 비즈니스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하면서 저도 한 3번 정도 실패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죠.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버텼던 것 같고 하면서 제가 한 코스트 제로라고 이제 비용 절감 컨설팅 별도 법인이 하나 있어요. 4층에 이제 거기 그 오피스는 4층인데 두 개. 그 회사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비용 절감 컨설팅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제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새는 비용이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출 내역에 대한 지출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판단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 컨설팅하면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산은 잡혀 있는데 쓰지 않는 불용자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세무방송도 그럴 거예요. 뭐 PC 같은 거, 중고 PC 같은 거 창고에 있고 뭐 기자재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다 자산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90%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직원들이 자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요. 일정 기간,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폐기 처분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낭비 요인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래서 근데 결국은 필요하지 않은 기업과 필요한 기업 또는 개인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즉 정보의 미스매치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저쪽에서 필요하다고 바로 주면 되는데 싼 값에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이제 이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지되는 기업, 즉 메인터넌스 되는 기업보다는 클로징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이 중고자산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폐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됐구나. 근데 전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이 폐업과 관련된 거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아주 넘쳐나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인 정도죠. 근데 폐업은 없어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저는 왜일까요? 누가 망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일종의 우리나라는 주원 글씨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은 뭐 신불자에다가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드러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험들을 내가 망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망하게 하지 말아야지 내 망한 사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쉽게 생각을 하고 했다가 저희 비용장 컨설팅처럼 하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돌려서 여기 한번 찍어줘. 그래서 한 해외 사례도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준비하는 데만 시장 조사하고 준비하는 데만 한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고 폐업을 앞둔 분들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모델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폐업을 앞둔 양반들을 만나보니까 사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비용을 받을 게 아니라 저희가 비용을 보태줘도 시원치 않은 상황. 굉장히 열악하고 생각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자. 근데 당분간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해요. 폐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료로 하는데 다행인 게 이제 재작년부터 정부 차원, 공공 차원에서 이제 폐업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체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재작년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폐업서부터 재취업까지 이런 과정을 이제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걸 이제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자체별로 별도로 폐업을 앞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다 관여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면서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아직은 그 인건비도 잘 안 나와요. 이제 정부 지원 자체가 워낙 정부에서 주는 게 짜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분들 1년에 작년 기준에서 작년에 폐업이 최대였습니다. 91만 명이에요. 정확히 90만 9,200명 정도 돼요. 91만 정도 되는데 재작년에 폐업자가 80만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10몇 %는 늘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체납자 수도 참 비슷해요. 비슷하게 있죠. 80만, 네. 7, 80만, 네. 지금 작년에 86만 정도니까. 그러니까 망한 분들, 폐업하시는 분들이 비슷하네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좀 여력이 돼서 트렌드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갈아타는 아이템이라는 것들 갈아타는 분들이 한 20% 좀 넘어요. 한 2, 3% 되고 나머지 한 7, 8% 정도는 거의 극빈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덜이 나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모든 지원 정책 자체가 다 창업 쪽에 쏠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91만이 딸린 식구를 4명이만 쳐도 36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 공공 쪽에다 얘기를 하는 게 창업만큼 중요한 게 폐업이다. 정부에서도 재기존 한다고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재도전 한다는 거는 결국 망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는 건데 그 망한 전 단계에서부터 도와주지 않으면 재기는 위험하다. 그 전 단계부터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그 폐업을 앞둔 분들의 수혜 대상자 수가 중기청, 서울시, 경기도까지 다 쳐서 3,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수혜 대상자가 예산이라는 게 리미트가 있잖아요. 3,400명이면 0.4%예요. 원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되죠. 91만이 폐업을 하는데 고작 수혜 대상자가 3,4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되느냐? 전혀. 현장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폐업을 앞둔 사람들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체감을 못해 이분들이. 대상 인원도 너무 작고. 거의 한 10,000명 돼도 1% 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맨투맨 대면해서 소위 말하는 사업 정리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를 대면해서 이제 그 폐업자들에 관련된 애로사항 듣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폐업 사업 정리에 대한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나가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희한테 교육도 의뢰하고 하는데 교육도 2-3시간 교육해서 되겠어요? 그 교육은 어떤 내용을 주로? 그러니까 폐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했겠지만 그런 어떤 그
폐업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상당히 그 준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자체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현장에서 보는 저희 그 경험상 제가 느낀 거고요. 그 대면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늘려도 예. 예를 들어서 91만 중에서 10% 하면 9만이에요. 네네. 9만을 예를 들어서 대면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걸 하나의 그 IT 기반의 솔루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폐업의 전 과정을 이제 이런 앱이나 네, 그 어플 광고 네, 봤습니다. 네. 이걸 지금은 이제 중고집기 설비나 철거 완성복구만 돼 있는데 네. 폐업의 전 과정을 다 갖다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폐업자들이 자기 컨디션을 입력을 하면 예. 그래서 부동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들, 앞둔 분들이 저마다 원하는 게 적당한 권리금을 주고 그 가게를 점포를 넘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냐하면 보통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나 또는 자기가 그 점포를 얻을 때 거래를 했던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점포를 내놓는데 폐업을 앞두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리적인 패닉 상태예요. 그러니까 몰릴 때까지 몰리다 보니까 함정의 의사결정을 못해요. 시간에 쫓겨요. 정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전으로 위축돼 있다고. 그래서 중개업체들이 보통 그리고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조차도 접기 며칠 전에 얘기할 게 거의 다반사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괜히 또 소문나면 안 좋다고 그러고 뭐.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오픈하지 않고. 그럼 이제 중개업체 가서 중개업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딜을 하죠. 뭐냐면 폐업을 앞둔 가게를 넘기고 싶어하는 점포주한테 사업주한테 원하는 권리금이 얼마냐? 그래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이상 받는 권리금에 대해서 내가 성과보수를 가져가겠다고 딜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요구해요.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죠. 뭐냐면 권리금이 거품이 껴요. 그러네요. 왜냐면 주인은 1억을 불렀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5천에 내놓는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하여튼 1억 여하튼 점포주한테는 1억만 주면 돼요. 나머지 더 받는 건 자기 성과보수로 가져간다 그러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뭐 마음이 급하니까 그거에 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 또 하나는 중개 권리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도 가능한 많은데 놓고 많이 놓으면은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래서 판매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점포도 마찬가지예요. 네. 많은데 노출을 시켜서 그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따라가죠.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포에 대한 어떤 저게.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뭐 매매 그 양수자를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못 찾으면 임대 만료 기간 임박해서 이제 중고 설비나 집기, 철거 완성법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도 과정이 지난해요. 왜냐하면 쓰던 중고 집기 설비는 시장 기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업자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앱을 만든 것도 그 이유고 결국은 많은 검증된 매입업자를 통해서 비딩을 역경매를 통해서 해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앱을 만들기 전에는 중고설 매입업자들 이제 그 오프라인의 업체를 제휴를 해서 한 3개에서 5개 업체는 이제 역경매식으로 이제 경매를 붙였더니 한 푼도 줄 수 없다서부터 230만 원까지 주겠다는 게 나와요.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만큼 편차가 심해요. 바꿔 얘기해서 왜 그런 상황이 생길까 보니까 대부분 중고설비 매입업자들이 다죠. 그걸 걷어가서 좀 손봐서 창업시장에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창업시장에 흘려보내는데 그 창업시장에 흘려보낼 수 있는 채널이 많고 바로 그 창업 넘길 수 있는 채널이 있는 데는 적당한 가격을 쳐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창고에 싸놔야 되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발생을 해.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 결국은
검증된 중고설비 매입업자들을 많은 검증된 업체를 역경련식으로 경매를 붙이는 수밖에 그러면 가격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현재로서는. 또 이게 개인이 쓰던 중고 물품을 뭐 쉽게 팔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설비잖아요. 맞습니다. 뜯어가서 손을 봐서 자기가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직거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저런 에어컨만 해도 그러니까 예. 만약에 개인들이 저 뛰어서 진짜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업체 불러야 중간에 되니까. 다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직접 중개를 그 관여해서 해주니까 30에서 40%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개인들은 저거에 그냥 인근 지역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런 뭐 지역 신문 같은 데 통해서 그냥 철거업자 이런 데 전화하고 한두 군데에서 그냥 쳐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철거업체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쉽지 않고, 그거부터 벌써 뭐 인터넷 뒤져보면 쭉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근데 또 부르는 가격도 워낙 그리고 이제 이 철거 원상복구도 이 분쟁이 많아요. 건물주하고. 왜냐하면 보통 망해서 나갈 정도면은 건물주와 대부분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임대료 연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악유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 범위도 원래 모든 계약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그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그 세입자들이. 근데 그걸 까다롭게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즉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중간에 관여를 해서 그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철거도 같은 공간인데도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봤어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세금 문제를 포함한 행정적인 처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시 언젠가 제기를 해야 되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분들 다 정리가 됐다고 가정하에 재기, 즉 재취업을 할 거냐 다시 재창업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 또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이런 앱이나 웹, 그러니까 이 IT 기반의 그 솔루션으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매매 거래하면 수수료 같은 거 수익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매입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좀 일부 매입하는 하죠. 업체. 예. 넘기는 업체니까 즉 폐업자들한테 일체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3,000여 건 정도 했는데 와. 이게 뭐 엄발의 오줌누기도 안 되죠. 뭐냐면 연간 91만 정도가 폐업을 하는데 그래서 대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앱이나 웹을 통해서 그런 솔루션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누구나 쉽게 자기가 자기 상황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이제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됐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 사이트에 다 자동으로 없는 노출이 되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거래 확률을 최대한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개업체들 직박이나 다방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단지 이게 점포다. 그리고 허위 매물이 아니라 자기가 올려서 자기가 직접 그 권리금까지 올리면 예를 들어서 그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많이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보편화되면 중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요. 폐업하는 그만큼 사람도 세이브가 되겠네요. 예. 장난도 안 치. 저도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당사자만큼 그거에 대한 욕구가 큰 예. 사람들이 없을 그래서 거잖아요. 저희는 중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툴만 제공을 해주려고 해요. 리버탄 플랫폼.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고 설비 집기나 처리 이건 이제 현재 되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를 보면 행정적 처리도 자기의 컨디션 입력을 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로 따로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 사람 컨디션의 상황에 맞게 가이드 해주는 대안이 탁 나올 수 있게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그런 지원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재기도 마찬가지. 내가 저기 재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 희망 연봉 지역 뭐 주특기 뭐 이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예.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림이 좀 크죠. 예. 그럼 정말 전 프로세스. 예, 재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유 자산이 쓸 수 있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하면 뭐 떡볶이 집을 하고 싶다. 뭐
그다음에 지역은 어느 정도 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가이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하나의 전 과정을 앱이나 웹, 즉 그 IT 기반의 기술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이제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그 100%다 그 이 플랫폼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제 대면해서 맨투맨으로 이제 컨설팅을 심화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폐업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예. 망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망하지 않는 이유도 알겠죠, 그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3천 업소 정도를 하실 때도 했잖아요. 예. 망하는 데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런 데는 딱 보면 거의 망하는.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 창업 비용을 과다하게 써요. 그리고 열의 9 정도는 왜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지 하는 퀘션이 될 정도로 너무 준비 없이 하세요. 그리고 한 50% 정도는 이분은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정도로 성향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되는 분도 꽤 계시고.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말릴 수 없잖아요. 또 부득이하게 또 뭐 폐업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은 창업 비용도 좀 많이 줄여주고 폐업 단계에서 털고 나갈 때, 정리하고 나갈 때 최소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저희가 공조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이 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폐업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말 아세요? 끄트머리란 말? 끄트머리.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네. 끝과 머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있다는. 끝이 하나 시작이 또 출발이고, 네. 우리 보통 보면은 저 끄트머리에 앉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님들이 쓰던 일상적인 용어 중에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용어들이 많아요. 저기 어휘들이. 맞습니다. 제가 끄트머리,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끄트머리 비즈니스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끝과 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어플 이름도 그냥 끄트머리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페어빌리그 사실 페어빌리그 앱이라고 하면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어만 방점시키니까 재창업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이제 그 저희도 궁극적으로 이게 경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 분명히 다 인정들 하시잖아요. 아 분명히 중요한 그렇죠. 저희는 필요한 비즈니스로 하는 거기 비즈니스죠. 때문에 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경제적 가치는 딱 하나예요. 폐업자에서 나오는 다양한 중고 집기 설비를 창업적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향후에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같이 하게 되면 초점이 흐려져. 창업 쪽은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폐업 쪽은 없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자리매김이 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폐업을 앞둔 사람은 다 우리한테 오게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저걸 하면 창업적으로 연계가 가능하겠죠. 역시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왜냐면은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 대학에서도 뭐그 산학협력식으로 해서 같이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 또 제가 작년 8월에 이제 비영리 법인도 하나 만들어서 중기청에서 인가 받아갖고 그것도 좀 진행하는 게 있고 한데,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다른 비즈니스 하면서 한 1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가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서 한 인건비 뭐 다 따져 보니까 한 1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회의도 좀 많이 들었죠.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원래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면. 네, 근데 어차피 이 사업의 속성상 긴 호흡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요즘은 누구나 다 쉽게 카피하잖아요. 따라올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그 허들이 존재해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이면 딴 데서는 비즈니스 모델은 카피할 수 있어도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걸 좀 노리고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동석해서 다 들었지만 네.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저희밖에 없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 대도 카피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플랫폼은 언제 완성? 그 정부 R&D 과제로 지금 그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광고는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신문 광고.
페어빌리그. 예, 저희는 뭐 인터넷도 나오고 예. 광고는 이미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 안에 있는 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 저희 자체로? 자체로 다 해요. 자체로 네. 인력 아예. 근데 외부 인력을 쓰게 되면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양질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고, 뭐 이제 저희가 한 번도 먼저 기사 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찾아와요, 언론에서. 왜냐하면은 저희처럼. 없으니까, 찾아보면 저희밖에 없으니까.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비슷한 것도 없더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한데, 예.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뭐. 21년만 버티셨어요. 이미. 예, 가는 거 길게 버텼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체납해서 이제 망한 분들 재취업, 재창업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제 뭐 세금 해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될까요? 어떻게? 경험상 보시면 어떠세요? 글쎄요, 세금 문제는 제일 차후 문제예요. 이분들이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유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있어. 세금 먼저 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은 제일 후순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 안 내고 좀 싶죠. 안 내거나 또 나중에 됐지. 뭐 불이익자는 어쩔 수 없지, 없는 걸 어떻게 해.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리는 게 제가 볼 땐 세금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가이드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폐업에 관련된 문제는 요즘 언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봐요. 조기퇴직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갈수록 수명은 한 20-30년 길어졌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겠어요?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에 뛰어든단 말이죠. 폐지라도 주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내 자영업 시장 자체가 전체 시장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플레이어들은 계속 더 많아져. 그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만큼 폐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더 심각한 시급 10,000원을 올린다 그러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창업하는 거 말릴 수 인위적으로 말릴 수 있나요? 다 자기 책임을 하는 건데 폐업? 어쩔 수 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이 사업도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렇죠. 다르다면은 재기해야 돼요. 네.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한 말씀인 게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끊이지만 사업은 네, 다시 아니죠.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도라는 운동 아시죠? 그럼요. 유도 처음 배울 때 제일 뭘 먼저 배운지 아세요? 낙법부터 배워요. 낙법. 쓰러지는 것부터. 잘 넘어져야 다시 일어나거든. 유도는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부터 배워요. 잘 넘어지는 것부터. 잘 넘어져야 이런 거 잘 넘어져 잘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제가 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유명한 코칭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유도랑 똑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는 거 그래요.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안 없이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혹시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코칭하는 분 네. 어떤 회사 대표님 아니시나요 혹시? 뭐 회사도 있었고 왜냐면 이제 개인 아는 분이 유도하시다면서. 아니에요. 제가 유도를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너무 적절한 비유다. 직접 하셨구나. 네, 너무 적절한 비유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도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망한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공공 쪽에 있는 즉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폐업이라는 말씀은 되게 질색을 해. 너무 부정적이고. 근데 제가 그러죠. 저희가 원래 브랜드 만들 때 폐업 119도 뭐 하는지 바로 와닿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가자. 근데 공무원들이 이 폐업에 대한 말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의 과실로 보여지잖아요. 자기 폐업자가 많이 메타 때문에 그러니까 폐업자들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이 뭐 잘못했다. 하여튼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불편하지만 현실이다. 즉시 해야지. 현실은 지금 90만, 91만씩 연간 폐업자가 나오는데 있는 사실을 안 보이게 있는 사실을 안 보이게 이제는 창업만큼 보편적으로 쉽게 폐업도 이제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지 거기서 뭔가 대안이 나오는 거지. 연간 91만 명. 예.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납자 수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피업자 중에 나중에 체납자가 80만 명. 비슷해요. 매년 국세청 통계면 7, 80만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숫자가 참 그 중에 아예 무재산 피업자가 거의 한 40%. 그래서 전에 얼마 전에 오뱅에서 좀 그 최고의 어떤 그 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문을 좀 구하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이런 비즈니스도 한 분이 계시구나. 의외라는. 또 하나는 그 자기가 봤을 때는 앞으로 폐업도 창업만큼 이제 보편적으로 정서가 이게 쉽게 인정하는 그런 정서로 바뀔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왜? 워낙 폐업은 많으니까.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결국은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폐업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리한다면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또 다른 실패자를 양산하지 않게 또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힘이 있죠. 되는 예. 아까 실리콘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 집행할 때도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한테는 투자를 거의 물론 저 같아도 불안하니까 안 해주겠죠. 근데 오히려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엔젤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중요한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이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그렇죠. 사람의 그 레코드로 남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을 줘요. 플러스 알파. 네. 실패한 경우. 오히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성공한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퀘스천 마크가 있다. 예. 한 방에 가는 것이. 저도 예를 들어서 한 20 몇 년 이렇게 그래도 회사명 바꾸지 않고 그래도 근근히 이렇게 살아온 이유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를 빗대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고 하면서 거기서 실패도 보면서 또 그 경험 가지고 또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만약에 처음부터 제 조건을 좋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아마 좀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뭐 창업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거 하고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아니 페이스북을 다들 페이스북 될 수 있어. 확률을 따져봅시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맨 처음에 지금 된 결과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네. 다 뜯어말렸겠죠.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경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한 3년,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 가듯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면 어드밴티지를 주고 투자도 더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가면은 하시죠. 중소기업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하게 되고 그럼 중소기업은 인력난도 덜고 마치 그 병역 특례자들처럼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에 3년 근무하게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전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창업 성공률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윈윈이네. 네.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진짜 제안해볼 만한데 12일까지 봤다. 오늘 지났나? 오늘까지. 오늘 자정까지 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뭐 그 회사에 저런 것도 뭐 브랜드 밸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소속을 대학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에 창업지원센터 많잖아요. 소속을 대학으로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인력을 공급해주고 네. 협력하게. 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인큐베이팅 시스템.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창업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 흘러 들어갔어요. 지원 정책이. 네. 거기서 한 30% 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쓸데없이 술술 샌다고 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얼마나 그 큰 낭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업만큼 폐업 중요한데 잘 정리해야 다시 재개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폐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서울시, 중기청, 경기도 다 포함해서요 100억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100억이 안 돼요. 물론 100억이라 쳐도 굉장히 적은 수혜 대상이 그것도 엄발의 오줌 들기 때문에 0.4%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수혜 대상자가 3,400명이에요. 그러면은 3,000원. 그 수혜 대상자 3,400면 어떤 금전적인 뭐 그러니까 중기층에서 하는 거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요. 지원이 있다. 교육을 재교육을 받으면 재취업 교육을 받으면 뭐 현금 뭐 70만 원, 75만 원까지 주는 게 있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철거할 때 철거 지원금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무상으로. 근데 대상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합쳐봤자 900명 합쳐봤자 그 철거 지원금 받는 게 중기청은 철거 지원금 없어요. 그 현재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건이 까다로운. 요건가들은 일단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애초에 근본적 예산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 엄발에 오줌 누기 안 되죠. 100억이면 3,000명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당 330만 원씩 주면 끝나는 거죠. 그것도 안 주죠. 한 맥스 받을 맥시멈 수백만 다 원이고. 쓴다 쳐도 그걸.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인식이 전환이 되죠. 그러면 저번에 그 폐업 박람회한다. 해요. 이번 10월 말서부터 11월 초순에 그랬어요. 소상공인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회라고 그 킨텍스에서 해요.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회 주관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 100평 정도 저희한테 공간을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부스에 갖고 이제 하기로 했고 확정이 됐고 내년에는 별도 행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할 겁니다. 그래서 7.8기 재기 박람회라고 해서 예. 킨텍스에서. 올해는 킨텍스, 내년에는 이제 여기 그 가까운 데서 해야죠. 예. 그래서 서울시도 뭐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 아까 플랫폼을 이제 만드시잖아요. 네.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야죠. 이제 할 수 있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접 대면으로 상담 받고 싶다 하는데 네. 내가 사는 데가 많아 제주도나 이런. 그래도 와야지. 이렇게. 제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쪽 경기권만. 제주도는 잘 안 괜찮은데 망해요. 관광지는. 뭐 하여튼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저희도 이제 체납 상담을 해보잖아요. 근데 너무 직접 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매여 있는 데가 울산이다, 대구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그 사업정리 컨설턴트 현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뽑냐면은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거나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추려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들의 서비스, 즉 품질 자체가 굉장히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균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데이터만 제대로 입력하고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업정리 컨설턴트 양성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그래요. 교육사업. 그러니까 저의 경험,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노하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누구나 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준해서 다 입력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가능하죠.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안으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요 관련된 것들을 시범 사업을 곧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결과 보고서를. 그럼 이제 이 폐업 지원 사업의 어떤 현황, 문제점, 대안까지 해서 아마 곧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아까 처음에 또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필요한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에만 거치면 세금을 다 내잖아요.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극빈층이 떨어지면 그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저희 주머니에서 궁극적으로 다 나가요. 40살에 10,000원 많을수록. 그러니까 복지 사업이다 무슨 뭐 그 공익 사업이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지원 사업 자체가 결국은 세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1년의 폐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30조가 넘습니다. 연간 30조가 나와요. 그거는 중소기업경영연구원에서 2015년 기준에서 나온 건데 더 하겠죠. 그때는 폐업자 수가 80만, 평균 80만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제 90만이니까 30조가 좀 넘어요. 근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이런 지원 정책을 제대로 잘 구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10조만 세이브해도 예.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죠. 예. 올해 추경 예산이 10조인데. 그러니까요. 그 10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개 기업이 해야 될 사안은 절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캠페인으로 적극적으로 민간이 협력을 해서 해야지 이거를 하나의 그 민간 기업 차원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접근하면 될 수도 그러네요. 없고 예. 벌써 접었어요 이제 저도. 그러네요. 저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저기 뭐 10억 이상 이렇게 저거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무리거든요. 이윤만 노릴 것 같았으면.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몇 번 회의가 들었죠. 이거 가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때마다 찔끔찔끔 약간의 성과가 나와서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옳은 일을 하시니까. 창업 1, 2, 3 이거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건 뭐죠? 그럼 이제 창업 1, 2, 3 뒷면에 있었구나. 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폐업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창업 비용을 다 과다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창업 1, 2, 3 딴 거 안 하고 창업 비용만 줄여주는 비즈니스만 할 겁니다. 그러면 폐업 단계에서 나온 다양한 중고 설비나 집기를 이제 그쪽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서 바로 연결해주면 그 창업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119 해도 될 텐데 123으로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1, 2, 3 처음부터 해준다 그러고 저희가 창업 119도 네. 도메인을 따놨어요. 아. 그래서 지금 향후에 그쪽 한다면 그냥 차라리 119로 갈까도 해서 별도로 따놓은 게 있어요. 예. 브랜드 예. 맞죠? 창업. 예. 그래서 갈 길이 멀고 지난하지만 뭐 어차피 시작한 거 해봐야죠. 이미 뭐 잘하고 계시니까요. 힘들어요. 정부 쪽을 확실히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꼭 지원금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기업이 하는 걸 넘어선 차원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여러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아요. 뭐냐면 창업 비용도 줄여주면 상당히 사회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그죠. 폐업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중고집기 설비를 그 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보통 10% 언더에 매입을 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100을 주고 샀다면 네. 나중에 팔 때 물론 사용 연도 그러니까 사용 연한에 따라 네, 네, 저기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보통 평균 10% 언더로 걷어가 매입을 해요. 아, 그래서 이걸로 창업 시장에 40에서 50에 넘겨요. 많이 그죠? 많이. 근데 그런 과정을 줄여주면 창업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폐업한 사람도 좀 더 가격을 더 쳐주고 더 받고 폐업 창업한 사람 좋은 비용으로 이렇게 경영 있는 가격을 창업 비용을 줄여주고 갭을 줄이는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린 비즈니스하고 또 연계가 돼요. 아, 그러니까 굳이 폐기 처분하지 않을 것들을 그렇죠. 걷어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집기가 대부분 다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 일단 우리 사무실부터 한번 집기를 가져가실 거 뭐 와주시면 좋을 것 거기 같아요. 보니까 걷어갈 거 별로 없던데. 아니 그거 저희
한 분이 이제 나가시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한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 그리고 집기는 사무 집기나 특히 이제 뭐 자영업자들 집기는 네. 대부분 다 맞춤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형화된 네. 냉장고, 뭐 다른 설비 같은 집기의 설비는 에어컨 이런 것들은 없다 가정집에 하는데 써도 되는데. 집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저는 그런 문제만 해결이 돼도 그런 것들은 리폼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구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걷어가서 리폼해갖고 다시 시장에 흘려보내고 다 폐기 처분하고 다 묻어버려요. 태워버리고. 거의 뭐 리메들링 재건축 비슷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그 저기 리스크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철거하게 되면 보통 이제 고물상들이 이제 걷어가고 하는데 대부분 돈이 안 드는 거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잘만 선별을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큰 건물 같은 거에 대해서 철거하면은 그 굉장히 큰 이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철근 같은 거 나오지 뭐 하면 돈이 되는데 작은 이런 점포 같은 거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철거업체들이 갖고 그냥 정리하고 대부분 묻어버리고 하죠. 사무실에 식물들이 되게 많은 거. 네, 제가 식물들을 좋아해서 저희는 보통 식물들이 잘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관리를. 그렇죠. 죽으면 직원들이 같이 죽거든. 그럼 같이 여기 뛰어내려야 물 돼요. 주는 직원이 따로 있는. 아니 서로 줘요. 저도. 그래서 그 저도 그만큼 신경 써요. 그러니까 주말에 특히 연휴 끼면은 제가 꼭 나와서 그것 때문에 물 주러 나와요. 왜냐하면은 식물들도 이게 생명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거의 죽지 않죠 저희는. 그러니까 요만한 그 처음에 요만한 화분이 지금 저게 요만했었어요. 저게 스투키라는 건데 요만했었어요. 사무실 스투키 죽었는데 네. 말라주고. 지금 몇 배가 크냐면 한 5배가 큰 거예요. 원래는 요만한 스투키 있잖아요. 네.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저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화분을 계속 분갈이 해줬지. 저희 사무실 스투키 익사였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 동양남도 다 몇 년씩 된 거고 꽃대가 저거 같은 경우는 꽃대 좀 4대가 새로 피고 있잖아요. 우리 식물이 다 사라졌어. 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이 있는 거는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람한테 관심과 요새 애정 다시 주려. 살아나고 있던데.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다시 살아. 하얀 곰팡이 피다는데. 그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자생 좋아지니까 다시 잎이 생겨. 관리를 누가 하나? 자기 혼자 그냥 살아 자기 있어. 혼자. 아무도 관심을 안 해. 가지마 내가 아니 혼자 중년이 그냥. 저도 매일 물을 줘요. 출근하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 식물부터 봐요. 이렇게 버릇이 돼갖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을 그러면 혼이 나죠. 제가 직원들과 다른 잔소리는 안 하는데 식물 죽이면 되게 뭐라. 제가 그러죠. 너희들 목마를 때 물 마시지. 똑같은 거다. 저희 그러면 엄마랑 똑같은 거죠. 여행 가서도 계속 식물 걱정하죠. 뭐 목마른다. 그래서 반려동물도 잘 키울 자신 없으면 안 키우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그 무책임한 거지. 강아지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6시간인가 4시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래 그 이상. 6시간 4시. 그 지금 강아지 보는 TV도 있어요. 케이블 TV. 그 유료예요. 맞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그거 틀어놓고 나가요. 그러면 그거 보면 됩니까 강아지들이? 그거 꽤 잘 되잖아요. 해외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개 TV.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사람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TV라도 보니까 그나마. 그 창업하는 외국 본인이 개 키우는데 심심할까봐 틀어놓은 게 시작이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훨씬 나아요. 아 그렇구나. 걔는 고양이는 원래 그 뭐 이렇게 치대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되게 시니컬하잖아요. 오히려 오라면 더 낫다. 혼자 살아요. 고양이가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이커머스 사업도 하거든요. 지금 뭘 하냐면은 그 반려동물 우유를 저희가 총판을 얼마 전에 따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 닥터 할리라고 그래갖고 왜냐면 거기서 벌어서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실례지만 여기 헤어리고에서 나온 수익 구조는 어떻게 그 기존 다른 사업 뭐 비용 저감 컨설팅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커머스 쪽을 저희가 오랫동안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했었고 대기업하고 이제 오랫동안 거래했었죠. 그래서 매출이 한참 클 때는 한 90억 가까이 됐어요. 예산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작년 한 5월 말부터 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접고 지금 여기에 좀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은 다 출타 중이시죠? 다 컨설팅 나가고 다 외근을 네, 하시고 4층에 또 내려가 있고 주로 이제 전화 상담 업무하고 하는 친구들이 한 2명, 3명 여직원들입니다. 참, 그 저희도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그게 좀 딱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가에서 뭐 폐업까지 신경 써줘야 돼?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창업은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논리라면 맞는 말씀. 창업도 지원해주면 안 되죠.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그렇죠, 자기 알아서. 책임하에 네, 자기 네, 비용 네.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데 그럼 창업 왜 지원을 해줘요? 그러네요. 창업 지원도 얘기를 하면 못 되지.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무분별한 창업 지원보다 폐업 단계에서 제대로 좀 도와줘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줘야 사회적 비용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수가 그런 황당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세금 체납 해결해주면 아니 세금을 내야지 왜 체납 그걸 왜 도와주냐고 도대체 그런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상담 받으러 온 본인조차도 내긴 내야죠라는 본인도 아니, 근데 그러거든요. 낼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네. 불법이나 탈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사람 여건에 맞춰서 절세하는 걸 최대한 합법적인 태도로 절세하고 네. 그다음에 대안이 있으면 다른 뭐 정부 지원 받고 네, 해서 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지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렇지 않나요? 네. 여력이 있는데 있으면 다 내죠. 있으면. 그거 보면은 그 근데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 다 보이잖아요. 그 네. 의외로 우리나라 그 비과세를 받는 대상들이 꽤 넓더라고요. 많고. 범위가 생각보다는 네. 좀 넓죠.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조세 형평에 그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내는 건 저도 100% 동감. 근데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게 무죄인가요? 버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됐다면 그걸 갖고 문제 삼을 수 있어도 그렇죠.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많이 가진 걸 더 독려하고 장려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결국은 이기심 때문에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공평하게 다 잘 산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는 그거 하고 싶은 애들이 위에 나라 만든 게 저기 있죠. 그래서 그 뭐랄까 이런 뭐 세금 문제대로 결국은 그건 필요해요. 뭐냐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는 어떤 형태든지 국가 차원에서 보호는 해줘야 돼요. 근데 무분별한 보호는 저는 원치 않아요. 네, 그럼요. 폐업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은 뭐 얘기 연초하는 그럼 빨리 접어야 돼 이 사람. 냉정하게 얘기해.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접으세요. 혹시 그런 거는 아까 처음에 질문이지만 말씀해 주시나요? 자질이 안 든 사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접으라고 얘기하죠. 냉정하게 당신 진짜 사업할 그건 아니다 이런. 오해적으로 얘기하죠. 상처받지 않게. 이거 빨리 접으셔야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뭐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주식하다가 손실 보잖아요. 그럼 원금 생각나서 계속 부들고 있는 손절만 해야죠. 적당한 시기에 딱 꼬리 자르듯이 하지 않으면 손절미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원금커녕 결국 빚까지 하고 맞습니다. 나중에 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최악의 상황까지 다 다른단 말이죠. 정말 많죠. 사업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업하신 분들 자기가 상황 판단 잘 못하거든요. 그걸 옆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서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셔야 손실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음. 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더 저희가 뭐 국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한계 있는데 그 국가조차도 그런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손실을 줄이 뭐한 몇십 프로도 줄이면 최선이죠. 그게. 그래도 어떻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대신 하시는 글쎄요, 거나 얼떨결에 저는 뭐 항상 보니까 내 인생이 항상 얼떨결에 여기까지 준공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의도한 게 없었어. 공기업 같은 거.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폐업으로 나온 자산들 뭐 캠코나 이런 데도 혹시 뭐 그런 데는 이제 덩어리가 큰 데고 큰 대기업들 같은 게 정리하면 이제 부실채권이나 하는데 작은 데는 그냥 다 뭐 자기 체계랑 그냥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나오죠. 걔네도 왜 온비들 이런 데 가보면 급식소에서 나온 뭐 밥솥 이런 거 팔길래 덩어리가 큰 데는 그렇게 가죠. 예. 뭐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 정답이 없고 두 번째는 비밀이 없고 세 번째 알아맞혀 보세요. 오답. 공짜가 없다. 아.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남대표님도 계시지만 살아 보니까 그전에는 옳다 그르다는 차원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바뀌면 그전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었는데 해답은 있을 수 있겠죠. 해답은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각광을 받았던 경영과 관련된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뭐 상당한 성과를 낸 어떤 CEO들이 그때 방식으로 지금 안 먹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시대에 따라 예.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도 그래요. 돈 안 내는 거 왜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처음부터 거창한 어떤 비전과 뜻을 갖고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너무 열악하고 발을 빼기 너무 늦었고 뭐 얼떨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해하는 거 제대로 하자.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자 얘기를 하는데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거창하게 얘기해서는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돈을 벌더라도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전 그거 나쁘다고 보지는 단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개처럼 벌면 저는 개처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속담에 개처럼 정성까지 쓴다. 천만에 안 그래요. 왜 졸부들 아시죠? 갑자기 돈 번 사람들 자식들이 왜 다 망가지는지 아세요? 돈을 쉽게 벌었거든. 자기 부모 보니까. 그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가요. 보통 이대를 못 버텨요. 졸부들 특히 부동산 투기 한참 볼 때 아실 거야.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큰 기업도 3대만 가면 왜냐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짜가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일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 대가를 치러요. 시점의 문제라는 거. 언제가 됐든 언제나. 반드시. 그게 자기 때 아니면 자식 때한테 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는 차원도 아니고 내가 성향에 맞고 내 삶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니까 하는 거지. 돈만 본다면은 이거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고양이. 네? 그럼 고양이 우유 마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치 뭐 고양이 우유나 뭐 고양이가 아니라 그 반려동물 우유예요. 반려동물. 근데 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려동물 키우는 거 많아. 처음에 나온 게 서울우유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그 서울우유에서 책임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좀 더 그 기능을 개선시켜갖고 별도로 이제 원래는 거기서 했구나. 닥터 할리라고 아. 곧 이제 언론 보도 나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 온라인 쪽은 총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이제 사실 하거든요. 남양에서도 강아지 관련된 식품들이 나와요. 네, 거기 많이 가서 사료소부터 그럼 우유만 이렇게 집중. 우유하고 물. 아니 제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강아지 키우는데 그 남양유업에서 꼬박꼬박 그거를 사 먹이더라고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우유는 현재 서울우유하고 저희 거밖에 없어요. 아 그럼 서울우유. 그럴 거예요. 아 그럼 브랜드도 이렇게 다 닥터 할리라고 닥터 할리.
그 이제 아직 그 시중에 이제 서서히 등록이 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 하여튼 그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삼성으로 빠졌지만 그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폐업과 관련 비즈니스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해외에도 없는 모델이고 그러네요. 네, 해외에서도 그런 건 거의 없는 모델이고 그래서 해봐야죠. 뭐. 이제 표준화 작업만 잘하면 뭐 해외 쪽에도 가능하죠.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법과 제도를 알아야 되고 폐업이라는 게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라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런 이제 현지 로펌이라는 데랑 제휴해서 얼마 전에 국내 그 오위안했던 로펌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는 뭐 같이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서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고 지금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게 이제 아까 그런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R&D장을 좀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한 35억 정도. 기술 보정. 네. 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이제 결국은 더 사람 써서 그 제대로 구축하면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좀 대단하고 느낀 게요. 보통은 잘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라서 외주 저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직접 자체로 하는 분들 거의 잘 못 봤는데. 어떤 거요? 그 아까 어플이나 네, 저희가 다 해요. 그런 거를 직접 하려고 여기 하는 있는 직원들이 앱 하고 개발 그러니까 외주 주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서부터 그런 디자인 같은 건 저희가 다 제작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이거든요. 기획. 맞습니다. 근데 기획은 저희가 필드에서 뛰잖아요. 직원들이. 예. 그 경험을 녹여내지 않으면은 기획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경험의 수반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외주 하려고 하는 네.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그러네요. 아니거든요. 네, 폐업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게 앱을 만들었는데 폐업자들이 인터넷을 잘 안 써요. 왠지 아세요? 비용 아니 어떤 것 때문이죠? 성공한 다 폐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어요. 심정이 패닉 상태라고 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은 거야. 약간 좀 우울증 같은 그래, 그런 것도 그 감정의 기복도 그런 심하고 창업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다 발꿈탈하고 뒤져보고 하는데 폐업자는 그래요. 겪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입력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런 그 공적으로 폐업 재기 지원 플랫폼이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그걸 이제 어차피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형태로? 앱 같은 것도 계속 이제 활용도도 높아지고 점점 예. 맞아지죠. 이제는 보편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바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폐업 재기 지원 플랫폼 사업을 지향하는 건데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재기 박람회 출장하기 재기 박람회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폐업을 앞둔 재기를 앞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이제 오프라인은 어떤 그 폐업 재기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이 자리매김이 될 것 같고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그 앱가입을 통해서 폐업의 전 과정과 재기 과정까지 해서 그걸 온라인화 시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킨텍스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하나 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구청 일정되면은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한번 가봐야죠. 예,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우리 신문 장관한데 그것도 뭐 아 맞다. 미리 그 신문 지금은 뭐 자료를 아, 특별히 드릴 게 없어요. 저희 지면 나온다는 게 가판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 신문 이거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고 이런 모양이다 대충 그 정도 보시죠. 저거를 많이 하셔야겠네. 광고 많이 유치하셔야겠네. 네, 뒤에 있는데 광고를 이거 대표님도 여기 하나 넣어. 인터뷰를 이제 할 걸 가상해서 그래서 몇 면이에요? 20면이죠. 그 주간지입니까? 주간. 예전에 인터뷰 하신 거 사실 그냥 넣었어요. 왜냐면 일단 빈칸을 채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 멋지게 찍으셨다. 이게 매경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구나. 거기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사실 저희가 뉴시스라는 컨텐츠 계약을 했는데 뉴시스에는 아직 인터뷰를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 인터넷 신문은 이제 매일 업그레이드하고 네. 올리고 저희는 이제 중앙일보, 중앙일보 뭐 하여튼 자잘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메이저급은 이제 뭐 매경, 중앙일보, 그다음에 이제 KBS 라디오에 이제 그 방송에 좀 제가 아침에 라디오. 경제 투데이나 뭐 김남도의 트렌드 플러스 그다음에 TV에서는 무슨 그 뭐냐 금요일 날 하는 거 뭐죠? 채널 7에서 하는 거 JTV에서 저녁 10시에 저희 TV가 없어가지고 뭐더라? TV 보시는 거 알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재밌게 방송하는 게 있는데 스포트나이트. 아니 알스 그 뭐 있어요. 하여튼 근데 뭐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명견말리에서도 한번 아 인터뷰 명견말리는 했었는데 그건 알겠다. 그때도 직접 왔죠 김남도 교수 저희 회사에 TV 많이 명견말리. 원래 저것도 나왔어. 저기 뭐야 그 KBS 제일 TV에서 하는 그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다 찍어 갔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담당 부장이 바뀌면서 그게 정부 거잖아요. 네, KBS.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죠? 정부 정책에 예를 들어서 폐업자들에게 저희가 하는 것들을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 정부의 실정하고도 연계가 그러니까 되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걸 네. 보여주니까. 부장이 바뀌면서 그 지금 찍어놓은 걸 방영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네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창업을 해서 몇 개 창업을 시켜줬다는 건 표가 나고 수출 나오지만 근데 내가 폐업해줬다. 폐업을 도와줬다? 뭘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이게 누른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보니까 저희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 최근에 한 달 됐나? 보니까 웹사이트 만든 친구가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뭐 블로그로 뭐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딱 보니까 이 친구가 폐업을 몰라. 왜냐면은 웹사이트는 그렇다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창업에 점포 연계해주는 애예요. 근데 이제 폐업자들에서 점포 많이 나오잖아. 그 지가 돈을 받고 이제 몇 백만 원 받고. 근데 얘들 뭐쟤 거의 우리 컨셉을 다 땄어. 용어도 막 갖다 쓰고. 이거 보니까 이 친구가 폐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전혀 없고 근데 폐업 컨설팅하고 돈을 받게 해서 비용을 딱 써놨더라고.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돈을 못 받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전화를 해봤나 봐요. 그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줄줄 그냥 얘기하는. 그리고 뭐 오픈 기념 뭐 한지 얼마 안 돼서 뭐 얼마를 할인해 줘. 할인 서비스.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저번 주에 국내 최고의 창업 전문가를 만났어요. 누가 저희 하는 일을 알고 그 사람이 한번 보자고 해서 우리 인사에 왔는데 같이 한번 협업을 해봅시다. 그 사람 창업 전문가고 저희는 이제 폐업 지원 전문가. 어떤 사람이죠? 참 이경희 소장이라고요. 여자분 있어요. 경희.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 연구소. 오랫동안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하셨냐고 해서 얼떨결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익한 얘기 좀 많이 나눴나요? 예, 뭐 주로 저희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저것. 이제 뭐 향후에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예. 그 창업 전문가들은 그 창업 쪽에 좀 뭐 프랜차이즈 뭐 문제 많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창업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그 자영업자들 현혹해서 프랜차이즈로 연계하고 뭐 이렇게 맞아, 프랜차이즈 해서 유동 같아. 그 뭐 돈을 받고 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쪽에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창업 컨설팅 한다는 친구들이 몇 백만 원씩 받아먹고 하고 뭐 해주는 거 없고 뭐 여하튼 폐업자들한테는 뭐 앞으로도 돈을 받을 생각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 공무원 말씀하시니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창업 몇 개, 뭐 10,000개 해줬다 이런 거는 정말 표가 나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실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라도 표현이 비포 애프터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은 그 고위직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이거 필요하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감을 안 해. 보시면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찍은 거의 창업 쪽이 많겠네요. 제 취업보다는. 뭐가요?
지금 이렇게 폐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취업자로 많아요. 거의 취업이죠. 재취업이죠. 그 사람들 아니 돈이 여유가 창업이라는 건 재창업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야 재창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재창업하는 사람들이 한 20몇 프로도 안 돼. 열에 한 두 명.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할 돈이 없어서 아까 그래서 김재순 씨도 궁극적으로는 재창업을 하고 싶지만 그 전에 일단 취업부터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소집하고 좀 배우고. 그러면 돈 없으니까. 결국 이런 쪽은 이제 또 취업과 관련된 쪽으로 뭔가 좀 정보를 재취업 쪽 얘기 배우겠죠. 전혀 다른 얘기지만 처음에 들었어야 될 얘기지만 사무실이 너무 깔끔하네. 저희가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책 같은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일 하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이 정도면 남한테 가서 얘기할 정도 되시. 그러면 나도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란 말이지. 알았어. 제가 지저분한 거 원래 싫어해요. 아 근데 그게 맞죠 사실. 원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썩 그 부지런한 편은 아니에요. 저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특별하게 어질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고 증빙도 없어. 되게 큰 돈이야.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일과 관련된 거 외에는 제가 별로 딴 건 아주 젬병이에요. 다른 거는 일과 관련된 거는 메모란에도 잘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 뭐 일반 잘하시면 됐죠. 근데 일도 잘 못해. 이미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일도 그렇고 뭐 그 사람 관계도 그렇고 깨끗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비즈니스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아 깨끗한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세 가지가 없다고 하신 건데 네. 비밀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정확히 어떤 의미죠? 뭐 바라온 놈말 천리 간다는 얘기가 너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고 다 돌잖아. 너 절대 얘기하지 마 하는 거는 너 절대 꼭 얘기해 그렇게 들으면 돼요. 저번에 이현주도 통화 한번 잘못했다가 난리 났죠. 이현주 통화 한번 해서 한마디 했던 거. 아 그러게. 밥하는 아줌마 뭐.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이제 뭐꼭 하셔야 되는 아니 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엄청 많죠. 나중에 서면으로 또 메일로 보내요. 연락 좀 네. 받고 하면 되니까. 보내드릴게요. 이제 방송 편집 잘해서 마무리해서 올리고 이 방송이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까? 편집도 깔끔하게 또 잘하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하셔야 될 이야기 또 우리가 네. 저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 또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들 되게 많네요 사실은. 오히려 아까 이제 실패자들의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요 사례 3천 건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큰 줄거리 나오는 3천 건은 진짜 부족하고요. 앞으로 한 최소한 한 3만 건 이상, 10배 이상 가지고 그것도 정형화된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그게 이제 의미 있게 그 활용이 가능하지. 데이터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그저 쓸 많은 수 없는 것만으로는- 데이터는 쓰레기인데. 우린 3천원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직원들은 이제 체화된 경험으로 녹여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아주 정교하게 잘 그 쌓아놔야죠.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이제 창업자들한테 교육하고 그럼요. 있죠. 가이드북 같은 거 하나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회사는 꼭 망하더라 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많은 유형이 이제 데이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데이터 수가 중요해요. 근데 일단 절대값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를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 네, 들어보니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데이터 수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건밖에 없어. 근데 그게 바로 활용해 가다가 의미 있는 데이터다. 퀄리티 있으면. 그러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양보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데이터 수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많으면 능산이죠.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로 활용이 가능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모수 크면 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들이 데이터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도권 내 즉 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약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식별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주민등록 번호,
네. 뭐 전화번호 이 정도잖아요. 뭐 이름 뭐. 근데 그거 관련되지 않고 비식별 정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위치 추적 같은 거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를 쳐가는데 그 가게 쿠폰이 바로 날라와. 네? 아 맞아요. 근처만 가면 뭐 따적거리고 네. 나오죠. 지금 아마 데이터를 가장 많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카드사하고 통신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해. 통신사는 진짜 별 정보 네. 다 있죠. 뭐 연령, 성별, 신용, 뭐 다 나오잖아요. 신용, 지 소비 형태. 네. 그래서 이걸 항상 갖고 다니니까 내 동선이 다 추적이 돼. 돈 쓴거 같다. 그렇죠. 그렇죠. 아깝다. 하는 정성. 근데 지금 아무리 활용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아요. 법적으로. 제가 그전에 신용카드사하고 한 15년 정도 DB 마케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알죠. 저희도 한때 그래서 매출 볼륨이 컸던 게 한 8, 90억 정도 했던 것들도 거기서 다 매출이 나왔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강하고 데이터에서 개인신용 정보 하나 유출됐다. 몇 년 전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카드사들. 그럼 사회에 자꾸 주는 거야. 카드사들도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이게 그 비즈니스 자꾸 줄이고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접었고. 걸로. 그러니까 그 지금 빅데이터다 뭐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빅데이터는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카드사들 CRM이라고 해갖고 그 고객 관리. 그대로 풀이하면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거든요. 고객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 관리를. 그게 지금 이제 빅데이터로 이름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 전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 뭐예요? 활용이 가능해도 그 돈이 돼야 돼요. 옛날에 시장에서 뭐 단골 하나 더 주고 그게 뭐 시장.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IoT 뭐 얘기하지만 IoT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솔직히 그렇죠. 그 지금 있느냐 쓰시는. LG U 플러스 통신사들이 그거 하잖아요. 무슨 뭐 LG U 플러스가 제일 활발하게 할 거예요. 뭐 하면 창문도 뭐 저거 해주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때 그때 골드러시라고 해서 금광. 근데 금 캐서 돈 번 사람보다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많아. 맞아요.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IoT도 CRM 그때 한참 나왔을 때도 그 실제로 그 솔루션을 파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지 그걸 활용해서 돈 번 기업은 없어요. 복권 당첨보다 복권집이 더 잘 버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비즈니스를 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그냥 뚱거리 잡는 거지 뭐 실체가 있나. 그렇죠. 이미 스마트 팩토리 즉 스마트 공장들은 이미 그 전서부터 계속 네. 있어 왔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진화된 모델이 나올 뿐이지. 그게 제일 앞선 데가 이제 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스마트 네. 팩토리 이미.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식 신발이 나와요. 맞아요. 사람 그 전에 몇백 명이 해야 될 일을 두세 명이 하는. 이미 시범적으로 지금 파일럿 테스트 저 독일에서 하고 있고. 그게 그 전에도 자동화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전 용어거든요. 그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말 붙이기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용어 만드는 거 좋아. 울어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네. 그냥 학자들 용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실체 없다.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저기 4차 산업혁명 실체 없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저도 후자 쪽에 너무 추상적이야. 뜬금없는. 네, 저도 그